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명수입니다. 라벨링 가이드도 마지막 시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캐나다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수산 가공식품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경고, 영양 성분, 순 중량, 제조 수입처 정보, 원산지,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 경고 기호를 표시해야 하며 수산식품 라벨은 영어와 불어로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라벨링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명에는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되 규정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의 원산지 등을 오인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은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로 표시해야 하며 건조 훈제 등 제품의 가공 방법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밀봉 처리한 참치, 염장 어류, 임의 폐류 등의 경우 별도 규정된 표시 요건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영어와 불어로 함께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영어와 불어로 정어리 필렛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에는 올리브 오일이 담긴 라이트 참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분 목록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은 제조를 위해 조합하기 전 시점의 중량 비율을 기준으로 성분의 일반 명칭을 내림차순 표시해야 하는데요. 성분 목록은 영문과 불어로 모두 작성하되 서로 구분되게 표시해야 하며 성분 목록 앞단에는 표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성분은 명칭과 함께 해당 성분의 원재료를 괄호 안에 중량 기준 내림차순 표시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은 제품 바닥을 제외한 모든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지만 최소 1.1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향신료와 허브, 성분 총량의 2% 미만으로 함유된 시즈닝 등 일부 성분은 중량 비율에 관계없이 성분 목록 끝에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모두 영어와 불어로 함께 성분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훈제 정어리 필렛, 물, 소금, 인산 나트륨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예시에는 가다랑어, 올리브 오일, 소금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알레르기 경고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견과류, 땅콩, 참깨, 밀, 달걀, 우유, 대두, 겨자가루, 글루텐 함유 곡물, 아황산염을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에는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성분 목록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분 목록 바로 뒤에 포함 문구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음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어류, 계란, 대두가 포함되었으며 새우, 우유와의 교차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어류, 우유, 콩, 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may contain 문구를 사용하여 견과류, 참깨, 계란, 갑각류, 조개류, 겨자, 아황산염과의 교차 오염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성분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에너지, 지방 및 지방산,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당, 칼륨,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준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부 경우에 한해 변형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량과 필수 표기 영양소 중 6개 이상의 함량이 0인 경우 간이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모아서 포장한 경우 합계 형식을 사용하여 각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전 준비가 필요하거나 제공량을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중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외적으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신선 냉동 상태의 수산식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표준 형식을 사용해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영양성분명 역시 영문과 불어로 모두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품 내조각을 기준으로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단백질, 콜레스테롤, 칼륨, 칼슘, 철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는 제품 두 조각을 기준으로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다중 불포화지방, 오메가6 및 3,
단일 불포화지방, 나트륨,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표시 항목인 순중량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중량은 제품의 주 표시면에 미터 단위계를 사용해 순중량, 부피를 표시하거나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통조림과 같이 충전액과 함께 포장된 식품은 중량 단위 또는 부피를 사용해 고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병기하여 표시하되 주 표시면 면적에 따라 규정된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중량 단위인 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의 순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 수입업체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보관, 포장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요. 제품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최소 1.6mm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은 해외 제조업체의 이름 및 상호, 캐나다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캐나다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와 원산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사업자 상호 및 주소는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한 가지 언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업체의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상호 및 주소와 함께 어디어디에 의해 수입 또는 어디어디를 위해 수입과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구를 표시할 경우 두 언어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에는 모두 수입업체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문과 불어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서 완전히 제조, 생산, 가공한 식품의 원산지는 제조 수입업체 정보와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최소 1.6mm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제조 수입업체 정보를 표시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수산식품은 어디어디 제품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해야 하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획된 지리적 위치를 제품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예시의 경우 이탈리아산 제품임을, 하단 예시의 경우 중국산 제품임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예시 모두 영어와 불어로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제품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90일을 초과하는 식품은 품질 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연, 월, 일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연도는 두 자리 숫자 또는 네 자리 숫자, 월은 단어 또는 기호, 일은 숫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식품의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 보관 지침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훈제 또는 목초액을 첨가한 비조리 어류, 판매 전 냉동 및 해동한 어류, 판매 전 냉동 및 해동한 식품 일부를 사용한 식품은 규정된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예시에는 유통기한이 나타나 있고, 하단 예시에는 보관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통기한의 경우 연도, 월, 일이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되었으며, 하단 보관 지침의 경우 냉동 보관할 것을 영어와 불어로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기호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기준치 이상의 포화지방, 설탕, 나트륨을 함유한 식품은 포장의 주표시면에 경고기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기준치는 식품 유형과 중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경고기호는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직사각형 상자의 형태로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영어와 불어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하이인 및 일리비언의 표제를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영양성분표 표시가 면제되는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신선, 냉동 상태의 수산식품은 경고기호 표시가 면제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의 경우 포화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음을 경고하고 있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포화지방 함량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묵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품명부터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까지 총 8개 표시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어묵으로 제품 라벨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은 제품 목록 바로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연육, 물, 밀전분, 감자전분, 카놀로에 등 순으로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육은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성분인데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괄호 안에 다시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경고는 성분 목록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성분 목록상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어류, 밀, 계란을 함유하고 있으며 참깨와 대두를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화면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표준표 형식을 사용해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당알코올,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중량은 화면 하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화면 제일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제조 수입업체 정보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캐나다산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의 경우 제품 다른 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냉동 보관하라고 보관 지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고 기호의 경우 이 제품은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이 표시 요건에 미치지 않아 표시가 면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매기 필렛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영어와 불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까지 라벨 표시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고 기호의 경우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이 표시 요건에 미치지 않아 표시가 면제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성분 목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경고는 성분 목록 안, 하이라이트 처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류를 함유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정보의 경우 제품 좌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순중량의 경우 제품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순중량이 1k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 정보의 경우 제품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 정보의 경우 제조 수입업체 정보 바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베트남산 제품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은 화면 우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별도 표시하고 있으며 보관 지침의 경우 냉동 보관해야 하며 해동 후 다시 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운기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제품명부터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까지 경고 기호를 제외한 라벨 표시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 기호는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이 표시 요건에 미치지 않아 표시가 면제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성분 목록은 제품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겐 정보의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모두 김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레르겐 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표준 형식을 사용했으며 제품 우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중량은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제조 수입업체 정보는 화면 좌측 중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의 경우 제품 좌측 중앙에 나타나 있는데요. 중국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은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해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영어와 불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표시 항목은 영어 소문자 5를 기준으로 최소 1.6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과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표는 표준 형식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하는데요. 변형된 형식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경고 기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일정 기준치 이상의 영양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포장 전면에 경고 기호를 표시해야 하는 점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캐나다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캐나다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